가을 오후 햇살이 카페 창가로 스며들었습니다. 이선영은 따뜻한 아메리카노 잔을 두 손으로 감쌌습니다. 48의 나이에도 그녀의 얼굴에는 온화함이 배어 있었습니다. 다만 눈가에 깊이 패인 주름들이 지나온 세월의 무게를 말해주고 있었죠. 선영 씨, 오늘도 예쁘시네요. 맞은편에 앉은 박준호가 미소를 지었습니다. 52살의 그는 여전히 매력적인 남자였습니다. 은근한 카리스마와 다정한 말투가 어우러져 많은 여성들의 마음을 설레게 만드는 사람이었죠. 선영은 수줍게 고개를 숙였습니다. 10년 전 첫 번째 결혼이 끝난 후 그녀는 스스로를 단단히 포장하고 살아왔습니다. 더 이상 누구에게도 상처받지 않겠다고 다짐했었죠. 하지만 준호를 만난 지 석 달, 그 단단했던 마음의 벽이 조금씩 허물어지고 있었습니다. 준호 씨도 참 말을 잘하세요. 진심이에요. 선영 씨가 웃을 때마다 제 마음도 따뜻해져요. 준호는 자연스럽게 그녀의 손에 자신의 손을 올렸습니다. 선영의 심장이 빨라졌습니다. 48의 나이에도 여전히 설렘을 느낄 수 있다는 것이 신기했습니다. 선영은 혼자 살아온 지난 10년을 떠올렸습니다. 28발디에 결혼했지만 38에 이혼했습니다. 전 남편의 무관심과 냉대 속에서 서서히 말라가는 자신을 발견했을 때의 절망감이 아직도 생생했습니다. 그 후로는 남자들과의 만남을 철저히 거절하며 살아왔죠. 선영아, 넌 아직 젊어. 다시 시작할 수 있어. 친구들이 소개팅을 권할 때마다 그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한번 깨진 그릇은 완전히 복구될 수 없다고 생각했거든요. 그런데 준호는 달랐습니다. 그는 급하게 다가오지 않았습니다. 천천히 조심스럽게 마치 상처 입은 새를 다루듯 그녀의 마음에 다가왔죠. 선영 씨, 우리 앞으로도 자주 만나요. 네, 좋아요. 선영은 처음으로 마음을 열었습니다. 혼자만의 고독한 저녁들, 텅 빈 주말들이 이제는 그리 외롭지 않을 것 같았습니다. 그로부터 몇 개월이 흘렀습니다. 선영과 준호의 관계는 깊어졌습니다. 그녀는 정성스럽게 음식을 만들어 그에게 가져다 주었습니다. 준호의 셔츠에 다림질을 해주고 그의 피곤한 어깨를 주물러 주었죠. 마치 신혼부부처럼 다정했습니다. 선영아, 고마워. 정말 고마워. 준호는 그녀의 헌신을 당연하게 받아들이는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선영은 행복했습니다. 누군가를 돌보고 사랑받는다는 느낌이 오랜만이었거든요. 어느 화요일 저녁이었습니다. 선영은 준호의 집에서 저녁을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현관문이 열리는 소리가 들렸지만 평소보다 늦었습니다. 준호가 들어왔을 때 그의 표정이 어두웠습니다. 오늘 왜 이렇게 늦었어요? 아, 회사 일이 좀 있었어. 준호는 시선을 피했습니다. 선영은 이상함을 느꼈지만 더 묻지 않았습니다. 사랑하는 사람을 믿어주는 것도 사랑의 한 부분이라고 생각했거든요. 그날 밤 준호의 휴대폰에서 메시지 알림음이 계속 울렸습니다. 한 번, 두 번, 세 번. 선영은 잠들지 못하고 누워 있었습니다. 가슴 어딘가에 불안한 예감이 자라고 있었죠. 며칠 후 준호의 친구로부터 전화가 왔습니다. 선영 씨, 죄송한데 어제 준호 형을 다른 여자랑 봤거든요. 세상이 무너지는 것 같았습니다. 선영은 전화를 끊고 한참을 멍하니 앉아 있었습니다. 또다시 배신당한 것일까요? 첫 번째 결혼의 아픈 기억들이 되살아났습니다. 그날 밤 준호가 돌아왔을 때 선영은 조용히 물었습니다. 준호 씨, 다른 여자가 있나요? 준호의 얼굴이 하얗게 변했습니다. 그리고 갑자기 무릎을 꿇으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미안해, 선영아. 정말 미안해. 한순간의 실수였어. 나도 모르게 그렇게 되었어. 준호 씨. 2번 다시는 그런 일 없을 거야. 약속할게. 제발 날 용서해줘. 준호의 눈물을 보며 선영의 마음은 흔들렸습니다. 사람은 실수할 수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완벽한 인간은 없으니까요. 그리고 그가 이렇게 뉘우치고 있다면 정말 변할 수도 있을 것이라고 믿고 싶었습니다. 사람은 변할 수 있어요. 준호 씨도 변할 수 있을 거예요. 선영은 그에게 두 번째 기회를 주기로 했습니다. 하지만 그 순간 그녀는 알지 못했습니다. 이것이 끝없는 악순환의 시작이 될 것이라는 사실을 말이죠. 창밖으로 가을비가 내리기 시작했습니다. 빗방울들이 유리창을 타고 흘러내렸습니다. 마치 앞으로 흘릴 수많은 눈물들을 예고하는 것처럼 말입니다. 두 번째 기회를 준 뒤 선영은 더욱
헌신적으로 준호를 돌봤습니다. 일주일에 서너 번은 그의 집에 가서 청소를 했습니다. 냉장고를 가득 채우고 그가 좋아하는 반찬들을 미리 만들어 놓았죠. 준호야, 이제 정말 달라졌구나. 선영은 스스로에게 말했습니다. 준호가 예전보다 자신에게 더 다정해진 것 같았거든요. 고마워한다는 말도 자주 했고 가끔은 꽃도 사다 주었습니다. 하지만 이상한 일들이 계속 일어났습니다. 준호의 휴대폰이 자꾸 울렸습니다. 저녁 시간에도 주말에도 말이죠. 전화를 받을 때면 그는 항상 화장실로 들어갔습니다. 누구야? 아, 회사 동료. 이렇게 늦은 시간에도 회사 일을 해야 해? 요즘 프로젝트가 바쁘거든. 선영은 의심하고 싶지 않았습니다. 믿어주고 싶었거든요. 하지만 마음 한구석에서는 불안감이 자라고 있었습니다. 어느 토요일 오후였습니다. 선영은 준호와 함께 쇼핑몰에 갔습니다. 준호가 화장실에 간 사이 그의 휴대폰에 메시지가 왔습니다. 화면에 여자 이름이 떴습니다. 수진이라는 이름이었죠. 언제 만날까요? 보고 싶어요. 선영의 손이 떨렸습니다. 이건 회사 동료가 보낼 메시지가 아니었습니다. 준호가 돌아왔을 때 선영은 조심스럽게 물어봤습니다. 수진이라는 사람이 누구야? 준호의 표정이 순간 굳어졌습니다. 그러더니 곧 태연하게 대답했습니다. 아, 회사 후배야. 업무 관련 얘기하는 거야. 그런데 보고 싶다고 하는데? 선영아, 너 지금 내 휴대폰 봤어? 준호의 목소리가 차가워졌습니다. 선영은 당황했습니다. 아니야, 그냥 화면에 뜬 걸 봤어. 그렇게 의심하면 힘들어. 나를 믿어줘야지. 선영은 더 이상 말하지 못했습니다. 자신이 의심 많은 사람처럼 느껴졌거든요. 하지만 마음은 편하지 않았습니다. 그 후로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선영은 준호의 집에서 청소를 하고 있었습니다. 쓰레기통을 비우다가 이상한 것을 발견했습니다. 여성용 화장품 샘플이 있었습니다. 선영이 쓰는 브랜드가 아니었죠. 이게 뭐지? 선영은 그 작은 립스틱 샘플을 손에 들었습니다. 분명 자신의 것이 아니었습니다. 다른 여자가 이 집에 왔었다는 뜻이었죠. 그날 저녁 선영은 준호에게 물어봤습니다. 준호야, 이거 누구 거야? 화장품 샘플을 보여주자 준호는 잠시 당황했습니다. 그러다가 곧 인정했습니다. 맞아. 다른 여자를 만났어. 선영은 귀를 의심했습니다. 이렇게 쉽게 인정할 줄은 몰랐거든요. 뭐라고? 미안해. 또 실수했어. 준호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하지만 눈물은 흘리지 않았습니다. 첫 번째보다 훨씬 담담했죠. 또라고 하는 거야? 선영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분노와 실망이 섞인 목소리였죠. 선영아, 나도 사람이야. 완벽할 수는 없잖아. 완벽하라는 게 아니야. 최소한의 예의는 지켜야 하는 거 아니야? 그래, 내가 잘못했어. 앞으로 조심할게. 준호는 너무나 쉽게 인정했습니다. 마치 일상적인 일처럼 말이에요. 선영은 이상했습니다. 이렇게 담담하게 외도를 인정하는 남자를 처음 봤거든요. 그래도 숨기지 않고 솔직하게 말해줘서 고마워. 선영은 자신도 모르게 이런 말을 했습니다. 준호의 솔직함을 착각한 것이었죠. 사실은 더 이상 숨길 필요를 느끼지 않았을 뿐이었는데 말입니다. 그 후로 또 몇 달이 지났습니다. 비슷한 일이 반복되었습니다. 낯선 여자와의 통화, 수상한 외출, 그리고 발각되면 쉬운 인정. 준호는 매번 미안해라고 말했지만 정작 행동은 바뀌지 않았습니다. 준호야, 왜 이러는 거야? 내가 뭘 잘못했어? 아무것도 잘못한 게 없어. 내가 문제야. 그럼 왜 못 고치는 거야? 노력하고 있어. 시간이 필요해. 같은 대화가 반복되었습니다. 선영은 점점 지쳐갔습니다. 자신이 부족해서 준호가 다른 여자를 찾는 건 아닌지 자책했습니다. 더 예쁘게 화장하고 더 맛있게 요리하고 더 이해심 많은 여자가 되려고 노력했죠. 내가 더 잘해주면 달라질 거야. 선영은 자신에게 말했습니다. 하지만 아무리 노력해도 준호는 변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선영의 헌신을 당연하게 받아들이기만 했죠. 어느 날 밤 선영은 거울을 보며 깨달았습니다. 자신의 얼굴이 많이 늙어 보였습니다. 눈가 주름이 더 깊어졌고 입가도 처져 있었죠. 무엇보다 눈빛이 예전 같지 않았습니다. 생기를 잃어가고 있었거든요. 내가 뭘 하고 있는 거지? 선영은 혼잣말을 했습니다. 사랑한다고 했는데 왜 이렇게 힘들까요?
두 번째 기회를 줬는데 왜 계속 똑같은 일이 반복될까요? 2년이라는 시간이 흘렀습니다. 선영과 준호의 관계는 악순환의 고리에 갇혀 있었습니다. 배신, 발각, 사과, 용서, 그리고 또 다른 배신으로 이어지는 끝없는 반복이었죠. 선영은 친구들을 만나는 일도 줄었습니다. 준호 때문에 상처받는 이야기를 더 이상 하고 싶지 않았거든요. 점점 세상과 멀어져 갔습니다. 그러던 어느 저녁, 선영은 우연히 준호의 데이팅 앱을 발견하게 됩니다. 이번에는 정말 충격적인 내용이었죠. 더 이상 참을 수 없는 선을 넘은 것이었습니다. 그날 밤은 평소와 다르지 않았습니다. 준호는 소파에 기대어 TV를 보고 있었습니다. 선영은 부엌에서 설거지를 하며 내일 아침 반찬을 준비했죠. 일상적인 저녁 풍경이었습니다. 선영아, 물 좀 갖다 줘. 준호가 눈을 TV에서 떼지 않고 말했습니다. 선영은 손을 닦고 물을 따라 거실로 갔습니다. 소파 옆 테이블에 준호의 휴대폰이 놓여 있었죠. 물을 건네던 순간 휴대폰 화면이 켜졌습니다. 메시지 알림이 떴습니다. 선영의 눈이 자연스럽게 그쪽으로 향했습니다. 그리고 그 순간 그녀는 숨이 막혔습니다. 화면에는 낯선 여자의 사진이 보였습니다. 데이팅 앱의 프로필 사진이었죠. 그 아래로는 노골적인 내용의 메시지들이 줄을 이었습니다. 고마워. 준호는 물을 받아 마셨습니다. 선영이 굳어있는 것도 모른 채 말이죠. 선영은 부엌으로 돌아갔습니다. 다리에 힘이 빠졌습니다. 싱크대에 손을 짚고 간신히 서 있었죠. 심장이 너무 빨리 뛰어서 숨쉬기가 어려웠습니다. 너야? 너라고? 혼잣말이 새어나왔습니다. 이번에는 데이팅 앱이었습니다. 단순한 외도가 아니라 여러 여자들을 만나고 있다는 증거였죠. 선영은 손을 떨며 설거지를 계속했습니다. 접시가 미끄러져 바닥에 떨어졌습니다. 깨지는 소리가 집안에 울렸죠. 왜 그래? 괜찮아? 준호가 부엌으로 왔습니다. 선영은 고개를 들지 못했습니다. 눈물이 흐를 것 같았거든요. 아무것도 아니야. 조심해야지. 다쳤어? 준호는 깨진 접시 조각을 치우며 선영의 손을 확인했습니다. 다행히 다치지는 않았죠. 하지만 선영의 마음은 산산조각 나 있었습니다. 그날 밤 선영은 잠들 수 없었습니다. 옆에서 자는 준호를 바라봤습니다. 편안한 얼굴로 자고 있었죠. 어떻게 이렇게 태어날 수 있을까 싶었습니다. 새벽 3시가 넘어서야 선영은 결심했습니다. 더 이상 참을 수 없었거든요. 조용히 일어나 거실로 갔습니다. 준호의 휴대폰이 그대로 놓여 있었죠. 손이 떨렸지만 화면을 켰습니다. 다행히 잠금이 걸려 있지 않았습니다. 데이팅 앱을 찾았습니다. 그리고 그 안에서 선영이 상상했던 것보다 훨씬 충격적인 내용들을 발견했죠. 준호는 여러 명의 여자와 동시에 만나고 있었습니다. 각기 다른 거짓말을 하고 있었죠. 어떤 여자에게는 싱글이라고 했고 어떤 여자에게는 이혼을 준비 중이라고 했습니다. 이게 뭐야? 선영은 앉은 자리에서 무너졌습니다. 지난 3년이 모두 거짓이었다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자신이 얼마나 바보였는지 깨달았습니다. 휴대폰을 내려놓고 소파에 앉았습니다. 가슴이 너무 아팠습니다. 숨 쉬는 것도 힘들었죠. 이번에는 정말 끝이구나 싶었습니다. 아침이 되었습니다. 준호는 평소처럼 일어나 준비를 했습니다. 선영은 부엌에서 아침을 차리고 있었죠. 하지만 손이 계속 떨렸습니다. 밥 안 먹어도 돼. 늦을 것 같아. 준호는 넥타이를 매며 말했습니다. 선영을 보지도 않았죠. 준호야. 선영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준호가 돌아봤습니다. 뭐? 우리 얘기 좀 하자. 지금? 늦는다고. 꼭 필요한 얘기야. 준호는 시계를 보며 한숨을 쉬었습니다. 저녁에 하면 안 돼? 안 돼. 선영의 목소리에 간절함이 있었습니다. 준호는 마지못해 앉았죠. 어젯밤에 내 휴대폰 봤어. 선영이 말하자 준호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뭘 봤는데? 데이팅 앱. 여러 여자들과의 대화. 침묵이 흘렀습니다. 준호는 고개를 숙이고 있었죠. 내가 뭘 더 해야 돼? 선영의 목소리가 점점 높아졌습니다. 요리도 하고 청소도 하고 너만 바라봤는데 왜 나한테 이래?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참았던 감정이 터져나왔죠. 매번 미안하다고 하고 변하겠다고 하고 그런데 왜 또 이래? 선영은 울음을 참으며 말했습니다. 내가 부족해서야? 내가 예쁘지 않아서야?
아니면 요리를 못해서야? 준호는 여전히 고개를 숙이고 있었습니다. 대답하지 않았죠. 말 좀 해줘. 내가 뭘 잘못했는지 말해줘. 선영이 소리쳤습니다. 3년 동안 참았던 모든 감정이 폭발했죠. 그제야 준호가 고개를 들었습니다. 그의 눈에는 미안함도 죄책감도 없었습니다. 오히려 귀찮아하는 표정이었죠. 그리고 준호는 선영이 평생 잊지 못할 말을 했습니다. 너무나 차갑고 너무나 잔인한 말을 말이죠. 선영은 그 순간을 평생 기억할 것입니다. 자신의 모든 환상이 산산조각. 나는 순간을 말이죠. 동시에 그것은 새로운 시작을 알리는 순간이기도 했습니다. 거실의 시계가 째깍째깍 소리를 냈습니다. 평범한 아침이었지만 선영에게는 인생이 바뀌는 순간이었죠. 이제 더 이상 뒤돌아갈 수 없는 지점에 서 있었습니다. 준호는 선영의 절규를 듣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의 표정은 변하지 않았습니다. 마치 남의 일을 보는 것처럼 차갑기만 했죠. 말 좀 해줘. 선영이 다시 소리쳤습니다. 목소리가 갈라졌습니다. 3년 동안 쌓인 모든 감정이 터져나오고 있었거든요. 준호는 천천히 고개를 들었습니다. 그리고 입을 열었습니다. 선영이 평생 잊지 못할 말을 하기 위해서 말이죠. 네가 아무것도 안 할 걸 알기 때문이야. 짧은 문장이었습니다. 하지만 그 한마디가 선영의 세계를 완전히 무너뜨렸죠. 뭐라고? 선영은 자신이 잘못 들은 줄 알았습니다. 설마 그런 말을 할 줄은 몰랐거든요. 네가 아무것도 안 할 걸 안다고. 준호는 똑같은 말을 반복했습니다. 이번에는 더 또렷하게 말이죠. 선영의 다리에서 힘이 빠졌습니다. 의자에 주저앉았습니다. 머릿속이 하얗게 비었죠. 그게 무슨 뜻이야? 그대로야. 넌 결국 아무것도 못해. 맨날 징징대기만 하고. 준호는 넥타이를 다시 매기 시작했습니다. 마치 일상적인 대화를 나누는 것처럼 말이에요. 나는 계속 외도할 거고 넌 계속 참을 거야. 그게 우리 관계야. 선영은 말을 잃었습니다. 이런 냉혹한 준호를 처음 봤거든요. 아니, 이제야 그의 진짜 모습을 본 것이었죠. 왜 그렇게 놀라? 이미 3년 동안 증명했잖아. 준호가 시계를 찼습니다. 매번 화내고 울고 그러면서도 결국은 용서해줬어. 이번에도 마찬가지일 거야. 선영은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그럼 나한테 미안하다고 한 건 다 거짓말이었어? 거짓말까지는 아니야. 그 순간에는 미안했으니까. 그 순간에는 응, 들켰을 때만. 그 후엔 별로. 준호는 정말 담담했습니다. 마치 날씨 얘기하듯 말했죠. 선영은 자신의 귀를 의심했습니다. 이 남자가 정말 3년 동안 자신이 사랑했던 사람인지 알 수 없었거든요. 넌 정말 편해. 뭘 해도 결국은 받아주는 여자가 있으니까. 준호가 재킷을 입으며 말했습니다. 요리도 해주고 청소도 해주고 잠자리도 해주고 그러면서 외도해도 용서해주고. 선영의 가슴에 비수가 꽂히는 느낌이었습니다. 이런 여자 찾기 힘들어. 고마워야지. 고마워? 선영이 되물었습니다. 분노보다는 허탈함이 더 컸죠. 응. 덕분에 스트레스 없이 살고 있어. 준호는 현관으로 향했습니다. 정말 회사에 갈 모양이었죠. 아, 그리고 오늘 늦을 것 같아. 저녁 준비 안 해도 돼. 문을 열며 말했습니다. 마지막까지 당연하다는 듯이 말이에요. 문이 닫혔습니다. 선영은 혼자 남았습니다. 집안은 조용했습니다. 시계 소리만 째깍째깍 들렸죠. 선영은 소파에 앉아 멍하니 있었습니다. 준호의 말들이 계속 머릿속에서 맴돌았거든요. 내가 아무것도 안 할 걸 알기 때문이야. 그제야 모든 것이 명확해졌습니다. 준호는 처음부터 자신을 우습게 봤던 것이었죠. 변할 생각도 없었고 미안해할 생각도 없었습니다. 선영은 지난 3년을 떠올려 봤습니다. 그가 외도할 때마다 자신이 어떻게 반응했는지 말이에요. 화를 내고 울고 그러다가 결국 용서했죠. 매번 같은 패턴의 반복이었습니다. 내가 그렇게 만만해 보였나? 혼잣말이 나왔습니다. 자신이 너무 한심해 보였거든요.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준호에게서 온 메시지였죠. 오늘 회식 있어. 늦을 거야. 거짓말이라는 걸 이제는 알았습니다. 분명 다른 여자를 만나러 가는 것이었죠. 선영은 휴대폰을 내려놓았습니다. 더 이상 화가 나지도 않았습니다. 슬프지도 않았죠. 그냥 허무했습니다. 거울을 봤습니다. 3년 전보다 많이 늙어 보였습니다. 그 시간 동안 자신은 무엇을 얻었을까요?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오히려 잃은 것만 많았죠. 자존감,
시간, 건강, 친구들과의 관계, 모든 것을 준호에게 쏟아부었습니다. 하지만 그는 그것들을 당연하게 받아들이기만 했죠. 선영은 침실로 갔습니다. 옷장을 열었습니다. 그리고 자신의 옷들을 하나씩 꺼내기 시작했습니다. 이제 끝이야. 처음으로 확신에 찬 목소리였습니다. 더 이상 망설이지 않았죠. 가방에 옷을 넣으면서 생각했습니다. 왜 이렇게 오래 참았을까요? 사랑이라고 착각했기 때문일까요? 아니면 혼자 있기가 두려웠기 때문일까요? 이유가 무엇이든 상관없었습니다. 중요한 것은 이제 깨달았다는 것이었거든요. 나를 소중히 하지 않는 사람 옆에 있을 이유는 없어. 선영은 마지막 짐을 챙겼습니다. 그리고 집을 나섰죠. 현관문을 닫으면서 뒤를 돌아보지 않았습니다. 앞으로만 걸었습니다. 새로운 시작을 향해서 말이에요. 길거리에 나서니 바람이 불었습니다. 시원했습니다. 오랜만에 느끼는 자유로운 바람이었죠. 선영은 부모님 집으로 향했습니다. 거기서 새로운 계획을 세울 것이었습니다. 이번에는 자신을 위한 계획을 말이에요. 부모님 집 대문을 열 때까지 선영은 울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어머니 얼굴을 보는 순간 눈물이 터져 나왔습니다. 엄마. 어머, 선영아, 왜 이렇게 갑자기? 어머니는 딸의 가방과 상기된 얼굴을 보며 모든 것을 짐작했습니다. 말없이 선영을 품에 안아주었죠. 이제 끝이야, 엄마. 선영은 어머니 품에서 울었습니다. 아이처럼 엉엉 울었죠. 3년 동안 참았던 모든 것들이 쏟아져 나왔습니다. 다행이다. 정말 다행이야. 어머니의 목소리도 떨렸습니다. 딸이 그 남자와 함께 있는 모습을 보며 얼마나 마음 아팠는지 모릅니다. 하지만 말할 수는 없었죠. 딸의 선택을 기다려야 했으니까요. 내가 너무 바보였어, 엄마. 바보가 아니야. 사랑했으니까. 어머니는 딸의 등을 토닥여 주었습니다. 사랑하면 참는 게 아니구나. 이제야 알았어. 선영은 눈물을 닦으며 말했습니다. 그날 밤 선영은 오랜만에 편안하게 잠들었습니다. 3년 만에 처음으로 불안하지 않은 밤이었죠. 준호의 연락을 기다리지도 그의 거짓말을 의심하지도 않았습니다. 다음 날 아침 선영은 일찍 일어났습니다. 부모님과 함께 아침을 먹었죠. 앞으로 어떻게 할 거니? 아버지가 조심스럽게 물어봤습니다. 천천히 생각해 볼게요. 일단은 쉬고 싶어요. 선영은 담담하게 대답했습니다. 급하지 않았거든요. 며칠이 지났습니다. 준호에게서 연락이 왔습니다. 문자 메시지였죠. 언제 돌아올 거야? 선영은 휴대폰을 보고 한참을 생각했습니다. 예전 같으면 바로 답장을 했을 것입니다. 하지만 이제는 달랐죠. 돌아가지 않을 거예요. 짧은 답장을 보냈습니다. 더 이상 설명할 필요를 느끼지 않았거든요. 곧 준호의 전화가 걸려왔습니다. 선영은 받지 않았습니다. 두 번째도 세 번째도 받지 않았죠. 선영아, 전화 안 받을 거야? 어머니가 물어봤습니다. 네, 더 이상 할 말이 없어요. 선영은 확신에 찬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일주일 후 준호가 직접 찾아왔습니다. 부모님 집 앞에서 기다리고 있었죠. 선영아, 나와서 얘기하자. 얘기할 것 없어요. 선영은 대문 너머로 말했습니다. 얼굴을 보고 싶지 않았거든요. 내가 잘못했어. 다시 시작하자. 이미 끝난 일이에요. 정말 이래도 돼? 우리 3년이나 만났는데. 준호의 목소리에 당황스러움이 묻어났습니다. 선영이 이렇게 단호할 줄 몰랐거든요. 그 3년이 아무 의미 없었다고 본인이 말했잖아요. 선영은 차분했습니다. 더 이상 흔들리지 않았죠. 그때는 화가 나서 그런 거야. 진심이었을 거예요. 처음으로 솔직했던 것 같은데. 준호는 한참을 서 있다가 돌아갔습니다. 그 후로는 연락하지 않았죠. 한 달이 지났습니다. 선영은 조금씩 회복되고 있었습니다. 얼굴에 생기가 돌아왔고 잠도 잘 잤죠. 선영아, 미용실 가자. 어머니가 제안했습니다. 머리 좀 바꿔보면 어때? 선영은 거울을 봤습니다. 정말 오래된 머리 모양이었죠. 언제부터인가 자신을 꾸미는 일을 소홀히 했습니다. 그래요, 가요. 미용실에서 머리를 짧게 잘랐습니다. 새로운 시작에는 새로운 모습이 어울릴 것 같았거든요. 어머, 완전 다른 사람 같아. 미용사가 감탄했습니다. 젊어 보이시네요. 선영은 거울 속 자신을 봤습니다. 정말 달라 보였죠. 무엇보다 눈빛이 달랐습니다. 생기가 있었거든요.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선영은 생각했습니다. 언제부터 자신을 이렇게 소홀히 했을까요?
준호만 바라보며 살았던 것 같았습니다. 이제는 나를 위해 살아야지. 혼잣말을 했습니다. 처음으로 다짐하는 말이었죠. 2달째가 되었을 때 선영은 작은 결정을 했습니다. 예전에 다니던 서점에서 아르바이트를 시작한 것이었죠. 정말 괜찮겠어? 어머니가 걱정했습니다. 네, 사람들과 만나고 싶어요. 선영은 미소 지었습니다. 오랜만에 보는 진짜 미소였죠. 서점에서의 하루는 평화로웠습니다. 책을 정리하고 손님들과 이야기하고 차 한 잔 마시며 책을 읽었죠. 단순하지만 행복했습니다. 저기요, 이 책 어디 있는지 아세요? 어느 날 한 남자 손님이 물어봤습니다. 선영보다 조금 나이가 많아 보였죠. 여기 있어요. 선영이 책을 건네주며 미소 지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여기서 자주 뵙겠네요. 남자도 웃으며 말했습니다. 따뜻한 미소였죠. 그 남자는 정말 자주 왔습니다. 매번 다른 책을 샀고 선영과 짧은 대화를 나누었죠. 강요하지 않는 자연스러운 만남이었습니다. 이름이 뭐예요? 어느 날 그가 물어봤습니다. 이선영이에요. 저는 김민수예요. 선생님이시죠? 어떻게 하셨어요? 늘 교육 관련 책을 추천해 주시더라고요. 민수는 웃으며 말했습니다. 선영도 웃었죠. 그렇게 조금씩 가까워졌습니다. 민수는 급하지 않았습니다. 선영의 속도에 맞춰주었죠. 마치 상처 입은 새를 다루듯 조심스럽게 말이에요. 6개월이 지났을 때 선영은 깨달았습니다. 자신이 완전히 달라졌다는 것을 말이죠. 엄마, 나 정말 괜찮아. 그래, 보기만 해도 알겠다. 어머니는 흐뭇하게 웃었습니다. 선영은 창밖을 봤습니다. 봄이 오고 있었죠. 새싹들이 돋아나고 꽃들이 피어났습니다. 사랑은 누군가에게 의존하는 게 아니라 나 자신을 존중하는 것에서 시작되는 거구나. 선영은 중얼거렸습니다. 준호와 함께한 지난 3년은 악몽 같았습니다. 하지만 그 시간이 있었기에 지금의 자신이 있는 것이었죠. 민수가 서점에 들어왔습니다. 손에 작은 꽃다발을 들고 있었죠. 선영 씨, 오늘 퇴근 후에 시간 있으세요? 네, 있어요. 선영은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두려움이 아닌 설렘이 있었죠. 이제 선영은 알았습니다. 진짜 사랑이 무엇인지 말이에요. 서로를 존중하고 배려하고 함께 성장하는 것이 사랑이라는 것을 말이죠. 저녁 노을이 서점 창문을 붉게 물들였습니다. 선영의 얼굴도 따뜻하게 물들었죠. 새로운 시작을 알리는 아름다운 빛이었습니다.